안녕하세요. 법도TV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갱신요구권을 포기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세입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두고 건물주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의 대표적인 권리는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로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두 가지 권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세입자가 합의금을 받았다면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 거래까지 합의로 봐야 하는지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건물주에게 합의금을 받았다면 법률상 권리금 회수도 포기하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용어 설명부터 하고 갈게요. 권리금이란 영업시설,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을 기준으로 비롯된 금전적 가치를 뜻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란 건물주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으니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산해 배상토록 제기하는 일명 권리금 반환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 주제에 이어서 설명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1항 3호에는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포기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는 해당 법률은 갱신요구권의 포기를 다룬 규정이라며 권리금 회수는 별개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건물주가 갱신요구권 포기에 관해 합의를 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상 건물주가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권리금 거래 거절과 묶인 규정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회수가 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상위법 10조의 1항 각호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갱신요구권을 거부해도 정당한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합법적으로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법 규정과 권리금 거절에 대한 정당한 규정이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법률상 갱신요구권을 쓸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권리금 보호도 어렵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두 가지 권리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입자가 3기에 이르는 임대료를 연체했을 경우 건물주의 동의가 없는 무단 전대를 했을 경우 세입자가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면 권리금 회수 역시 주장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에 명도 소송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률상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없으면 권리금 보호도 어렵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는 10년간 갱신요구권을 쓸 수가 있지만 10년이 지나면 더는 갱신요구권은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10년을 채워 갱신요구권이 사라졌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보호 규정이 같지만 법률을 위반하지 않은 세입자가 10년을 채워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더라도 권리금 회수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갱신요구권을 포기한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도 어려울 수 있다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하자면 갱신요구권 포기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다면 권리금 소송은 어렵다는 것이고요.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관련 규정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채운 계약으로 갱신요구권은 없어도 권리금은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권리금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면 이메일로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법도 권리금 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 우측에 무료 상담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부분은 명확하게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본문에 궁금한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이메일 또는 유선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에 더 좋은 부동산 법률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였습니다.